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속초 설악동의 강수량이 380mm가 넘는 등 지난 이틀 동안 강원 전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어제까지 속초 설악동에 386mm, 미시령 307.5mm, 강릉 성산 210mm 등 산간 지역에 비가 집중됐고 정선 상동에 129.9mm, 원주와 춘천에 115mm 등 영서 내륙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처럼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와 국립공원 탐방로, 산책로, 강릉에서 울릉 간 여객선 항로가 통제됐고 횡성댐과 광동댐은 방류 조치가 실시됐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시설 스키 점프대를 역주행하는 이색대회가 열렸습니다. 올림픽 유산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이 400m, 높이 130m의 알펜시아 스키 점프대. 출발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40여 명의 사람들이 달려나갑니다. 최대 경사 38도.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몸을 낮추고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내디디며 위로 올라갑니다. 초반의 기세와는 달리 그야말로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선수들의 활강 경기가 열렸던 스키 점프대를 거꾸로 올라가는 이색대회가 열렸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전국에서 600여 명의 참가자가 몰렸습니다. 마지막 50m 남았을 때 거기서 이제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마라톤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 이 메달 모으는 수집이 아주 짱짱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 다시 기다리고 있었거든. 나이 극복한다는 거. 이런 대회가 세계적으로 잘 없으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재단과 평창유산재단, 평창군 등은 이렇게 지역에 남아있는 올림픽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 전국 동계체전 등 국내외 대회 유치, 엘리트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린이와 가족 등 일반인들도 참여해 종목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엘리트 대회나 공연장으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색다른 스포츠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 생각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에 감동이 남아있는 평창에서 올림픽 유산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면서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동해안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송전만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도 변전소 관련 허가를 받지 못해 사태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에는 석탄 화력발전소 4곳이 몰려 있습니다. GS 동해전력과 삼척 빗드림본부, 강릉 에코파워와 삼척 블루파워, 4곳의 발전 용량은 모두 합쳐 7.4기가와트 규모에 달합니다. 한국전력은 당초 2019년까지 8기가와트 규모의 송전선로를 건설해 4개의 발전소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로 건설이 지연돼 올 들어 발전소 가동률은 2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암초를 만났습니다. 한전이 송전선로를 통해 이송한 전기를 더 많이 변환할 수 있도록 동서울 변전소의 옥내화와 증설을 추진 중인데 경기도 하남시가 이를 불허한 겁니다. 동해안 발전업계에서는 하남시의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불허 결정과 관련해 송전 제약이 장기화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전소가 증설되지 않으면 송전선로를 추가 건설할 필요가 없고 발전소 가동률이 지금 수준에 머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그죠. 그게 이제 끝단이잖아요. 저희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그 끝단의 변전소니까 송전탑도 서야 되지만 변전소들이 공사가 되어야지만 되는 거니까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한전은 하남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능한 절차들을 다 검토 중에 있는데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에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도 준비하는 중이거든요. 찬반 논란 속에 세워진 4곳의 발전소가
변전소 증설 불허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앞날을 예측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찾아오면서 강원 도내 곳곳에서 가을 꽃 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전국 5대 억새 군락지인 정선 민둥산의 억새꽃 장관을 볼 수 있는 정선 민둥산 억새꽃 축제가 11월 2일까지 열리고 속초 청초호 유원지 일대에서는 국화 10만 송이와 야간 경관이 조화된 국화전이 다음 달 2일부터 11월 17일까지 펼쳐집니다. 원주 판부면 용숫골 일원과 내설악 관문 인제 북면 용대리에서도 가을 꽃 축제가 열려 백일홍, 코스모스, 국화, 구절초 등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강원경찰청에 접수된 실종 신고가 1,257건에 달했습니다. 한병도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실종 신고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이 231건, 치매 환자가 124건이었고 이 가운데 18세 미만 아동 실종 신고 1건은 아직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실종 신고도 106건이 접수됐는데 마찬가지로 아직 1건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횡성 송호대학이 신입생이 필요한 학자금을 1년간 전액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송호대는 교육행정 절차 미숙으로 기관 평가 인증을 받지 못했다며 신입생이 수혜받지 못하는 국가장학금 1유형과 학자금 대출에 대해 대학과 학교 법인이 1년간 100%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는 상지대가 올해 말 인증 기간이 만료돼 하반기까지 다시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하반기 기관 평가 인증 결과와 재정진단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을 확정 발표할 기획입니다. 첫 직장의 상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세상을 등진 20대 청년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난해 5월에 숨진 고 전영진 씨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최근 판정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전 씨에게 86차례 폭언 전화와 16차례 협박, 4차례 폭행한 혐의로 40대 직장 상사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강원도 창업 기업 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기업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 도내 창업 기업은 17,764개로 지난해보다 1,655개 줄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1.2%, 부동산업이 31.6%, 숙박 및 음식업점이 4.9% 줄었습니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운수 창고업은 10.6%가 늘었고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 창업은 4.9% 증가했습니다. 강원대병원과 강릉 원주대 치과병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가운데 부산대 치과병원을 제외한 13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3.6%를 지키지 않았고 강릉 원주대 치과병원 2.8%, 강원대학교 병원 3.3%였습니다. 강릉 원주대 치과병원은 물품이나 용역 구매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이 0.13%로 우선 구매 의무 비율 0.8%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